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생 화 한 번 안 냈던 사람도 무너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차 안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왜 차만 타면 예민해지고 소심해지고 파이터로 변할까요? 화가 나 있어야지 운전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운전을 하다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 화를 내야지만 운전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단순하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제가 꼭 다루고 싶었던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통찰 있는 분 소개해주세요. 저는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융합교양학부의 교수로 있습니다. 목소리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오늘은 이제 재미보다는 그렇죠? 네. 좀 내용적으로 저희가 풀어드릴 거예요. 분명히 또 이거를 듣고 나면은 막연히 느끼고 있었던 그 생각이 정리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자는 왜 차 안에서 난폭해지고 내 차를 욕하면 왜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정말 제가 궁금한 거 네. 정말 우리 같은 남자들은 평소에는 정말 순해. 근데 차만 타면 왜 이렇게 양보도 안 하고 조금만 날 위협하면 난폭해지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내 생명하고 바로 직결된 문제니까 네. 예민해져 있는 거니까 난폭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실험이 있어요. 도파민 분비 실험인데 어떤 사람의 눈앞에다가 공을 던지거나 네. 칼로 위협했을 때 그 사람의 인지 능력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공포 앞에서 똑똑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연구가 얘기하는 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긴장과 흥분이 필요하고 때로는 위협도 필요하다라는 게 결과가 됐거든요. 운전이 그런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뭔가 이렇게 위협이 와서 난폭해지는 것도 있지만 난폭해지는 이 모드 자체가 나로 하여금 이 운전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다 인지하게 하는 것이죠. 어렵네요. 처음부터. 화가 나 있어야지 똑똑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난폭하다라고 표현하면은 좀 이런 상황들이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왜 우리 난폭한가도 있지만 난폭해 하면서도 동시에 흥분해 있고 동시에 막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마음이. 굳이 난폭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모든 게 올라가 있다. 네, 그렇죠. 하이업되어 있는 거죠.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죠? 이 사례를 잘 네.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마리네띠라는 이탈리아의 문학가가 있어요. 나왔다. 네. 여기서부터 더 어려워집니다. 미레파라는 이탈리아 그룹을 이렇게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909년에 그 미레파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달리는 경주용 자동차가 네. 승리의 여신보다 더 아름답다. 와, 여자보다 더 좋다라는 의미네. 여자뿐만 아니라 뭐 여신을 네. 비롯한 그 모든 그 위대한 아름다움보다 자동차가 더 아름답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이 기계가 주는 흥분과 그 흥분을 넘어선 아름다움에 대해서까지 알았던 사람이죠. 마리네띠. 네. 근데 아무튼 그 사람 얘기로는 이 자동차가 주는 속도라는 것은 단순히 빠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기존의 질서를 부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인류는 아마 이런 속도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도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런 말을까지 한 거예요. 와, 엄청 앞서간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왜 우리가 이제 운전하면서 난폭한가라고 질문하면 마리네띠는 그 난폭함이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어찌됐건 난폭하다는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의 속도에 이런 매료되는 이유를 좀 더 근원적으로 이렇게 파볼 필요도 있다. 그 속도가 주는 도파민, 세라토닌. 세라토닌은 아니고 도파민. 세라토닌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독을 보통 이렇게 좋지 않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독은 아무튼 매료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좀 더 쉽게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이 남자들이 유독 차를 탔을 때 뭔가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라는 공간이 남자한테는 거의 가장 지켜야 되는 공간처럼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집이라는 공간은 뭐 가족과 함께 공유를 하는 곳이고 하지만 차라는 것은 나 혼자 유일하게 나만 있을 수 있고 나를 지켜주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누가 침범을 했을 때는 정말 이 동물 같은 공격 본능이 이제 발현된다. 이제 남자는 예전 돌아가면 이제 사냥을 하던 동물이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면은 그게 조금 그 얘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좀 했거든요. 뭐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영역인 거고, 맞아요. 어떻게 유일한 영역인 거죠, 현대인들에게는.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고. 역시.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네. 자기 방이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공간들이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지되지 않았던 것 같아. 자동차라는 것에 굉장히 매료되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속도에 대한 매료는 네. 동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깔아 뭉개는 그런 효과도 있죠. 내가 뭔가 빠르다는 거는 네. 누구보다 상대적인 빠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이와의 경쟁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빠른 거죠. 우월감. 그렇죠. 그래서 속도에 대한 매료는 사실은 이런 계급적인 상승?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누군가를 깔아뭉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를 짓눌러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마리네티 같은 사람이 문제적이었던 게 네. 속도에 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지만 네. 동시에 타인들을 그렇게 항상 깔아뭉개거나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항상 살았다고 해요. 와, 그분은 장수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리뷰를 할 때 네.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끝은 내가 타보고 느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윤 대표도 차를 타보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차여도 내가 별로였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좀 안 좋게 하면은 그 차주분들이 너무 화를 내세요. 그건 어떤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 차라는 게 유일한 개인적인 공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 상태가 여기서 계속 양육되는 거죠. 네. 만들어지고 그런 공간을 이제 가지고 비하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닌데? 그건 나를 비하하는 거에 가깝죠. 아. 여기 이곳은 그냥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네. 나의 또 다른 정신 상태인 거죠. 이 공간 자체가. 이거는 꼭 자동차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루리앱 같은 그런 게임 게시판 네, 가보면 거기서도 콘솔 가지고서도 엄청나게 그렇게 싸우거든요. 어떤 비디오 게임기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맞다. 그 비디오 중독이시죠? 아 저요? 맞잖아요. 네. 네. 비디오 게임기 기종을 가지고서도 그런 자존심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사실 그냥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게임이 돌아갈 뿐인데도 그럼 서로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런 기싸움이 있죠.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내가 어떤 성격이나 정신 상태를 끊임없이 만들고 네. 나의 또 다른 뇌에 가까운 존재들인 거죠. 과하게 몰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 네. 그 왜 그러냐? 오히려 자기 정체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체성. 네. 만약에 이 자동차를 벗어나서 내가 나임을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다면 네. 뭘 타도 상관없죠, 사실은. 네. 뭐 내가 사고 있는 물건이 곧 나를 대표할 필요는 없죠. 어떤 물건이나 혹은 이 자동차 바깥을 넘어갔을 때 당신은 누구야? 했을 때 별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 차의 차주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네, 그거 빼고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크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조금 슬프다. 네, 그게 안 좋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그만큼 정체성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기호품 혹은 네. 자기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물건이나 기계가 네.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자동차를 비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외모를 지적하는 거랑 비슷하고 뭐 부모를 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제가 타고 있는 차를 막 쓰레기로 얘기를 해도 사실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교수님이 네. 사용하는 그 콘솔의 종류를 까면은 기분이 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에이, 상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다 갖고 있어요. 누가 욕할까봐. 다 갖고 있다. 다 안다 나는. 그걸로 또 우월감을 느끼시는구나. 네. 조금 이해는 가네요. 네. 그 재즈 발라드에 크래쉬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도 됐고. 크래쉬 영화는 알아요. 네. 네. 보셨어요? 네, 크래쉬는 알죠. 그 자동차 광들 나오잖아요. 네. 변태들 나오잖아요. 네. 걔네들이 거기서는 자동차 자체를 자신의 몸으로 간주하고 충돌 사고 일으키는 것을 섹스로 생각하잖아요. 원작이 소설이었구나. 네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엔 되게 이상한 사람들 얘기지만 잘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 차를 까면 나를 까는 거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내 몸이다 이거는. 나를 인신공격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아무튼 차체 자체가 자기의 몸의 일종으로 보는 거고 네. 그것의 사고가 동시에 섹스의 은유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무튼 누가 보기엔 되게 변태같이 보이겠지만 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계가 곧 나의 몸 그 자체다. 뉴 플래시, 새로운 살이다 네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상상력입니다. 자동차를 새로운 보철물로 받아들이고 네. 새로운 신체로 받아들이면서 네. 그것이 주는 매혹이 있고 네. 동시에 공포가 있잖아요. 네. 그 모두를 즐기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재즈 발라드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미래인으로 설정돼 있지만 지금 2023년에 한국인들의 모습이랑 유사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링 안에 가둬놓고 그렇죠. 그걸로 베팅을 한다던가 F1이라는 또 그 자본의 끝인 스포츠를 그렇죠. 통해서 우리가 대리 만족을 한다던가 그런 다시 거고. 규범화하는 거죠. 규범화. 그러면 이제 요즘 차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네. 자율주행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네. 여기도 해당이 이게 될까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은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간이 언제나 잡고 있어야 되는 보조적 자율주행인데 네. 장래에 진짜 모든 차가 자율주행화 된다면 아마 그냥 우리는 마치 택시를 타듯이 그냥 이렇게 담겨서 가는 존재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속도도 그냥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제어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속도의 본능이 오히려 이제 사라지거나 약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서 또 레이싱 게임을 하지 않을까? 그 분들은 네. 이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는 붕괴할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까 네네. 그 안에서 속도 경쟁을 또 하지 않을까요? 가상으로?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그러면 여성은 왜 좀 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뭐 그게 생물학적으로 꼭 그렇게 태어난 것 같지는 않고 네.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이런 경쟁과 투쟁이라는 그런 학습이 좀 덜 되거나 덜 강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정체성 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분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방일 수도 있고. 아마 뭐 우리 사회 이제 남성들이 자기 네. 정체성을 길어내는 장소가 이런 이제 장소, 뭐 네네. 자동차 같은 장소라면은 네. 여성들은 다른 곳에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길어내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사회가 이렇게 교육됐다는 겁니다. 교육받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게 이 현상 자체를 무조건 나무랄 수도 없는 거네. 그렇죠. 구조적인 거죠. 옛날에 이제 우리 순자님, 네. 예, 나는 솔로다 그 순자가 아니라 그 철학자 순자님이 네. 뭐 인간은 누구나 이제 악하다라는 말을 했던 거. 그래요? 네, 저는 약간 거기에 항상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내면에 있는 것들은 인간은 굉장히 못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착취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은 짓밟고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쾌감을 느끼는 종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좀 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그렇게 흥분해서만 우리가 살면은 우리 자신도 지치니까 네. 이런 문화를 좀 바꿀 필요는 있죠. 이 자체가 재밌지만 지치는 거죠. 그 잠깐의 순간일 그렇죠. 뿐이니까 네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요? 그 폴 비릴리오라는 철학자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폴 비릴리오. 예, 혁명은 운동이지만 네. 운동이 곧 혁명은 아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를 부수기 위하고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런 속도와 운동이 필요하지만 속도와 운동 그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도착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속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기계 그 자체를 너무 집착하는 경향도 생기는 거죠. 이 양자 사이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네. 카메라로 뭘 찍어야 되는데 네네. 카메라 그 자체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 순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냥 차를 타면 그냥 이동이나 해라라는 건가요? 이동 이상을 해도 되지만 네. 그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가자. 네. 알고는 가자. 이상 심리가 있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알고는 가자. 알고는 가자. 됐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은 네. 참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 강의를 듣는 그 학생들한테 어떤 철학이 있으세요? 우리 이제 인공지능하고 함께 사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검색이 되고 바로 네네. 그걸 심지어 생성해서 또 얘기해주는 시대가 됐으니까 어쩌면 기존에 나와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질문, 이상한 질문 이렇게 호기심을 그럼 갖고 먹는데? 욕 먹으면서 새로운 질문하는 능력 자체가 이제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네.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고 이 수업에서 이런 거 얘기해줬는데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이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다시 시험 봐야 된다고 봐요. 그 자체. 어이구. 그래서 PD님 아마 에이플 받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에서. 엉뚱하게 계속 질문하니까 왜 난폭해지는 거지? 막 이렇게. 네. 아이고 뭘 지금 방금 저를 좀 안 좋게. 아니.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주 해봐야지만 느는 거죠. 이 능력 자체. 아니 근데 저는 그냥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질문을 안 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지. 네, 그게 바보 같은 질문이어도 괜찮은데 좀 뻔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차라는 곳은 저희한테 너무 특별한 곳이고 정말 잘 다뤄야 되는 곳이고. 네. 교수님들은 운전하면서 또 이렇게 난폭해지세요? 저 면허가 없어요.